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은 언제나 주요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리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SEC와의 소송이 공식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리플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투자지주 회사들의 ETF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확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리플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주요 시중은행들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리플은 국내 은행들과 손잡고 암호화폐 수탁 및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협업이 현실화된다면 리플의 네트워크는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리플의 실제 사용 사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죠.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껴왔을 텐데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레스는 SEC가 곧 리플의 소송을 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은 이 소송이 2025년 4월과 5월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드 알데로테는 SEC와 리플 소송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임박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리플은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소송의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리플의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지난 2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를 통해 리플 현물 ETF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레이스케일 또한 기존의 리플 신탁을 ETF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역시 리플 ETF 대열에 참전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암호화폐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리플 역시 이 시장에서 강세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며 ETF가 승인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리플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더욱이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 밝힌 만큼 ETF 승인 여부는 리플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에 힘입어 리플의 가격은 강세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하여 상승 가능성의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이 2025년 4월 초에 사상 최고치인 4.42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분석가들은 리플이 15달러에서 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이며 최근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는 리플의 가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플이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송금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줄 것이라 예상되는데 앞으로 리플이 어떤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승장의 예고 속에서 고래들의 대량 매집과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요. 리플과 관련된 기관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 리플과 관련된 기업 중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이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 회사로 워렌 버핏의 회사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무려 10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이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이자 금융업의 대표주자이죠. 그리고 특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뱅가드 그룹이 6.3%, 블랙록이 6.1%를 보유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리플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워렌 버핏과 리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때문에 만들어진 코인이죠. 여기서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화폐가 다르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0%나 되죠. 즉 너무 비싼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플 코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리플은 ODL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죠. 수수료와 속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을 미국이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들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쳐도 미국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0위인 국가인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용화폐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래의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이용해서 달러를 디지털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된 이후 정말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엄청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 미 연방지구별 논의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크로스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보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시바이누조차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는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 떠올라서 혹시 트럼프 당선에 이목이 쏠려 있을 때를 노려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즈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 전 세계에서 내놓아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2번이나 경고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56-5800 010-8056-5800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입니다. 감사합니다.